파트 4.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챕터 11.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사진 수업 첫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적 집단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이들은 수행한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만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봤다. 즉, 과제 사진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은 C,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받았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사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을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해내는 대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트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선의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이 결과를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 실제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한다.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피하는 데 선수들이다. 실패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 고객 4명과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는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거면 된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이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중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과학자 도널드 해부의 이름을 따서 해부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손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뜯거나 바이올린의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수학자들은 하두 정수엽에 하두 정수엽 내의 회백질이 큰데,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학자일수록 회백질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에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860년 영국의 철학자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 행동들은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어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식과 과학적 증거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은 변화의 반복은 변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은 실행했고 한쪽은 동작만 있었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일 때 새겨지고 일어난다. 위, 어,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도표의 모양은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 형성에서 시간은 어떤 효력도 없다. 21일이냐, 30일이냐, 300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다. 어떤 행동을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